안녕하세요, 섭입니다. 이번에 언박싱을 한번 해보면서 제가 쓰고 있는 것들을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준비했습니다. 이거는 가죽은 아니고요. 보강입니다. 보강. 보강 같은 경우에 가죽만 가지고 뭔가 만들 때 그 형태를 유지시켜 준다든지 아니면 내구성이나 그런 부분들을 조금 보완해 준다든지 그리고 표현해 주고 싶은 그런 그 느낌을 구현하고자 쓰는 경우들이 많은데 제가 쓰는 것들을 간단히 소개해 드리면서도 제가 예전에 올려드렸던 영상을 기반으로 간단히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찍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보강을 자주 시키진 않아요. 가죽 같은 경우는 뭐 이거 샀다 저거 샀다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보강은 제가 한번 사면 조금 많이 사기 때문에 그렇게 자주 주문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자, 이번에 제가 주문한 거는 총 3가지예요. 이 3가지가 이렇게 돌돌돌 말려 있어서 어차피 빼서 정리를 해야 되는 터라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이 제일 겉에 있는 것은 인솔입니다. 인솔이라고 많이 부르죠. 근데 인솔도 있고 EVA 해가지고 에바도 있고 무슨 뭐 폼 뭐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차이는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이 단단한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결국에는 약간 뭐 스폰지 같은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스폰지의 단단함 정도에 따라서 그렇게 분류가 된다라고 보시면 조금 더 쉽게 알아차리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두께 같은 경우는 이거는 점착식입니다. 이거를 떼서 그냥 바로 붙이면 되는 방식인데, 이건 1.5짜리를 썼어요. 이것 같은 경우에는 저는 보통 어떤 경우에 쓰냐면, 이 가죽에 전체적으로 힘을 주면서 볼륨감을 뭔가 주고 싶을 때, 그럴 때 이 1.5짜리를 종종 쓰곤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는 10m를 샀거든요. 10m를 사가지고 이게 많이 깁니다. 10m를 샀고 이 길이가 한 1m쯤 될 거예요. 이게 1m짜리 잔데 1m보다 조금 더 있구나. 한 1m 한 10 정도 뭐 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어찌됐든 이거는 미터 단위로 팔기 때문에 내가 몇 미터를 사겠다 그런 식으로 구매를 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가죽공예와 관련된 쇼핑몰에서는 재단을 해서 파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구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부피감이 좀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색상, 이런 보강도 보면 색상이 있어요. 저는 색상이 크게 중요하지 않아서 이거는 그냥 백색으로 이번에 왔는데, 저기 안쪽에 있는 것들 보면은 예전엔 약간 검은색이나 그런 것도 썼었고요. 색상은 저는 그리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면 이것을 하고 나서 이것을 가려주기 위해서 안감을 언제나 부착을 하기 때문에 색상은 그리 중요하지 않아서 그냥 색상 무관으로 그냥 아무거나 달라고 했습니다. 인솔 1.5짜리 10m. 그리고 이거는 점착식 부직포입니다. 부직포인데 부직포도 이 두께가 있어요. 두께가 두꺼울수록 거기 표기되는 그램이 이렇게 숫자가 큰데, 제가 구매한 거는 120g짜리예요. 이 120g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1m 곱하기 1m, 1평방미터죠. 1평방미터당 무게가 얼마나 되느냐라고 보시면 되고, 이게 이 전체 무게인지 아니면 요 무게인지 모르겠어요. 뭐 어찌됐든 1m 곱하기 1m의 무게가 무거울수록 이 점착식 부직포가 두껍다라는 소리이기 때문에 이 점착식 부직포는 두께가 두꺼울수록 가죽이 붙였을 때 좀 더 힘을 잡아주는 역할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보통 120g짜리를 제일 두꺼운 거를 많이 쓰기 때문에 이걸 구매했고요. 이것도 색상이 몇 가지 있는데 뭐 색상 무관이라서 그냥 아무거나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점착식 부직포는 아까 이 점착식 인솔 이것과는 조금 다르게 두께가 확실히 적죠. 그렇기 때문에 가죽 전체에 부착을 할 때 조금 힘을 잡아주더라도 볼륨감이 그리 중요하지 않을 때, 그것을 표현하고 싶지 않을 때 이런 것들을 쓰는 경우들도 있고요. 특히나 이거는 언제 쓰는 경우도 있냐면 악어 가죽이나 아니면 뱀피나 이런 것들, 조금 이제 힘이 많이 없는 것들에 힘을 전체적으로 잡아줄 때, 그리고 악어 가죽 같은 경우는 힘이 없다라기보다는 이 곡선지고 굴곡진 부분들을 쭉쭉 펴가지고 전체를 힘을 이제 균일하게 좀 당겨주면서 잡아줄 때, 그럴 때 가끔 쓰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는 종종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10m를 샀습니다. 이것도 미터 단위로 팔아서, 아까 보시면은 이것도 길이가 한 1m, 이건 1m네요. 1m고 1m에 미터 단위로 있어서 이건 10m를 구매를 했습니다. 이거는 지금 판매하는 곳에서는 SHC라고 하는데, 예전에 VXP라고 해가지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VXP가 일본에서 제조가 돼서 우리나라에서 수입을 한 건데, 그게 수입이 원활하지 않고 생산이나 이런 것들이 불안정하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것들을 거의 본따서 만든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른 이름이 조금씩 다르긴 한데 뭐 VXP의 대체품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의 이름은 SHC고요. 마이크로파이버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이크로파이버인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제가 0.8mm짜리 두께, 그리고 10m를 샀어요. 이것도 10m를 샀고, 이거는 길이가 조금 길게 나오는 편이죠. 1m 하고도 한 50cm는 더 되는 것 같은데 1m 50 정도 되네요. 이것의 제일 큰 특징은 뭐냐면 이렇게 구겼을 때 펴지는 성질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구김에 대한 회복성이 있기 때문에 전체 본딩 하지 않고 안에 넣어주기만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제가 큰 보스턴백을 만드는데 그게 무너진다라고 하면은 이것을 전체를 해서 좀 탱탱한 그런 느낌을 줄 수도 있고요. 특히나 뒤집는 가방 이런 것들에는 LB나 이런 것들, 구김에 약한 것들을 넣어버리면 그 구겨진 채로 회복이 되지 않아서 이런 SHC나 이런 것들을 넣어주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제가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고요. 어찌됐든 그 가방의 형태를 조금 더 유지해주고 싶은데 약간 탄성이 있는 느낌으로 하고 싶을 때, 그럴 때 이것을 쓰곤 합니다. 그리고 이게 두께가 정말 다양하게 나와요. 이거는 제가 구매한 게 0.8짜리잖아요. 제가 쓰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또 0.4가 있거든요. 네, 이거는 0.4짜리 VXP고요. 둘 다 마이크로파이버 이렇게 회복성이 있는 그런 건데 두께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버텨주는 힘이 차이가 있어서 저는 경우에 따라서는 이 0.4짜리, 0.8짜리 이것을 번갈아서 체크를 해보고 이게 나을까 저게 나을까 그것을 고민해 보는 편이고요. 주로 0.8짜리를 좀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0.8짜리가 너무 힘이 과하다, 조금 이것보다는 힘이 약했으면 좋겠다라고 할 때 이제 0.4짜리를 쓰는 거죠. 그리고 이 두께 단위가 거의 한 0.2mm 두께의 단위로 나오기 때문에 어느 하나를 한번 구매를 해보시고 그것을 기준으로 조금 더 두꺼운 걸 하시든지 아니면 조금 얇은 걸 하시든지 그런 식으로 다양하게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찌됐든 저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다양하게 쓰는 편입니다. 그리고 제가 구매한 것은 이렇게 총 3개예요. 이거 10m, 인솔, 그리고 점착식 부직포 10m씩을 샀는데 저기 있는 것 중에 또 쓰는 게 LB가 있거든요. LB를 제가 가져와 볼게요. 네, 이게 LB입니다. LB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건데 레더보드의 약자고요. 가죽을 분쇄해서 압착해서 만든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목재로 치면 MDF나 이제 그런 거하고 비슷하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 LB 같은 경우는 이것도 색깔이 뭐 2가지가 나오는데 저는 그리 중요하진 않아서 이렇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막 이것저것 조금씩 쓰고 막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건 0.4짜리인데 조금 이따 보여드리고, 네, 이 LB 같은 경우는 미터 단위로 나오진 않고요. 보통 한 장으로 나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1m, 그리고 이 한 장의 너비는 한 1m 50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한 1m 50 정도 됩니다. 이게 한 장이고 보통 장 단위로 구매를 하면 되는데 저는 0.8짜리 그리고 이게 0.4짜리를 씁니다. 기본적으로 이 LB 같은 경우는 구김에 대한 회복성은 확실히 떨어지는 편이에요. 지금 0.4짜리를 제가 여기서 구겨보면 이렇게 구겼을 때 이런 구김이 그대로 남아있죠. 이거는 0.8짜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0.8짜리도 만약에 제가 이렇게 구겼다가 폈을 때 이런 구김의 회복성이 조금 덜하기 때문에 뒤집는 가방이나 뭐나 이런 부분들에는 LB를 저는 많이 쓰진 않는 편이고, 아까 얘기했던 복원성이 있는 저런 SHC 마이크로파이버 계열을 상대적으로 많이 씁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이걸 쓰는 경우도 있는데, 왜냐하면 LB가 저 마이크로파이버 계열보다는 조금 더 단단한 느낌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각진 느낌이나 그런 것들을 할 때 이런 것들을 쓰면 좋고요. 제가 예전에 129 시리즈로 브리프케이스, 미니 브리프케이스를 만들었을 때도 이 LB를 넣었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좀 땅땅한 힘이 있는 그런 느낌을 할 때는 이런 보강을 써보시면 조금 더 좋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뭔가 장식이나 이런 부분들을 해놓고 나서 가려줄 때 이런 것들을 쓰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차이점을 보실 수가 있겠죠. 이 회복성의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하나는 양면 SL이라고 불리우는 그런 거고, 이거는 본텍스라고 불리우는 겁니다. 보통 제가 알기로는 웹텍스라는 게 이 본텍스랑 비슷한 건데 정말 힘이 있는 두꺼운 마분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구김이나 이런 데서는 회복성이 없고요. 심지어 이런 식으로 꺾이는 느낌이죠. 정말 단단하게 힙을 잡아주거나 그럴 때 쓰는 건데 저는 그렇게까지 많이 쓰진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뚜껑이나 그런 부분에서 정말 단단하게 힘을 잡아줘야 될 때 이런 거를 쓰는 경우들이 있고요. 아니면 바닥판에서 단단하게 잡아줘야 될 때, 그럴 때만 제한적으로 쓰고 있는 편이고, 이것도 한 장 단위로 이렇게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본텍스. 그리고 이거는 SL이고요.
또 한 장 단위로 나오고, 이것도 두께가 그리 많이 쓰지 않아서 긴가민가인데 이것도 0.8짜리네요. 0.8짜리인데 우선은 가끔 필요에 따라서 종종 쓰고 있는 보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양면 SL. 양면 SL 같은 경우도 가방 몸판이나 이런 부분은 많이 쓰진 않는데 바닥판에 쓸 때 종종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특히나 양면 SL 같은 경우는 약간의 신축성이 조금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의뢰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가방이나 보면은 이런 바닥판에 보강을 넣을 때 단단하게 넣어야 좋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아무리 단단하게 넣는다고 하더라도 하중이 계속 가해지고 하다 보면은 이게 결국에 처지게 됩니다. 특히나 복원성이 없는 것들을 넣어버리면은 한번 꺾여버리면 그것은 그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복원성이 있는 것을 넣는 게 좋기 때문에 이 양면 SL 이것을 저는 종종 많이 쓰고 있고요. 저희들이 흔히 알고 있는 그런 가방, 뭐 브랜드 가방이나 그런 데도 바닥 보강에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점착식으로 들어가 있는 경우들이 꽤나 많습니다. 이거 두께는 한 1.5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양면 SL 1.5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실은 저쪽에 보면 그 외에 다른 보강들도 많아요. 두께별로 조금씩 있고 하는데 제가 메인으로 쓰고 있는 보강들을 한번 소개를 해드렸고요. 보시면은 양면 SL 1.5짜리 그리고 본텍스 0.8짜리 이런 것들은 약간 제한적으로 바닥이나 그런 부분에 사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아까 보여드렸던 LB 0.8짜리, 0.4짜리 그리고 마이크로파이버 SHC나 VXP 같은 그런 거 0.4짜리, 0.8짜리, 그 다음에 점착식 인솔 1.5짜리, 그리고 점착식 부직포 120g짜리 꽤나 두꺼운 거 그렇게 메인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매번 사용하는 건 아니지만 뭐 그런 것들 뭔가 표현하고 싶을 때 이런 것들을 적절히 조합을 해서 하는 편이라서 따로 정답이 있다라고 생각하진 않고요. 각자의 취향에 따라서 그렇게 적용을 해보시면 되는데, 특히 이런 것 말고도 다른 보강이나 그런 것들을 어떻게 선택해야 될지 제가 올려놓은 영상이 있어요. 이 보강 선택과 관련된 영상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거기서 제가 잘못된 내용을 하나 언급을 했던 게 있죠. 그 잘못된 내용 같은 경우는 제가 설명란 그리고 고정 댓글로 표시를 해놨으니까 영상 보실 때 참고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주로 쓰고 있는 보강 그리고 보강과 관련된 간단한 이야기를 마쳐볼게요. 다음에는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언제 다 정리하냐.